이거 하나로 매출 2천 정도 나왔어요. 하나로. 그 분석을 하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괜찮은 것들만 소싱만 해도 팔릴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창고 와 있는데요. 이제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이거 사입하면 더 잘 팔리겠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아주 자그마한 사입 창고에 이제 물건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청소하러 왔어요. 저기요, 창고장! 저희 창고를 또 맡아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창고장입니다. 자, 보자. 이게 저희가 창고라 해서 막 근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5평, 6평? 그 정도는 아빠? 7대. 구독자 곧 10만 명인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빨리 10만 명 해가지고 빨리 결정해야 나도 먹고 살 텐데 구독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저희가 이제 서울에 살고 창고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좀 해주시면서 택배 업체 오면 이제 물건도 실어 보내주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벤치, 야외 벤치인데 이거는 이제 봄에 많이 나갈 거 대비해서 지금부터도 깔끔하게 이렇게 할 거고요. 저희가 그때 상품 공개는 안 했는데 이거 하나로 매출 2천 정도 나왔어요. 하나로. 주력 마켓은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이거는 단가가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뭐 2-3개 이렇게 동시에 주문하시니까 거의 객단가 20만 원인 거죠. 이런 상품들을.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게 여기에 있는 거 싹 다 치우고 이제 물건 적치할 거 이런 것들도.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사입의 단점이 뭐냐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몇백만 원치 사입해야 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게 이걸 이미 저희가 많이 잘 팔고 있었던 상품이에요. 잘 팔고 있었던 상품을 들고 와서 사입하면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배송기간 원래는 진짜 1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사입을 대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소 처음에는 10개, 그 다음에 좀 나가면 20개 그런 식으로 사입하면 이게 배송기간이 3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송기간이 3일로 줄어들면서 원가 한 6만 원 정도 하니까 10개면 60만 원 정도로 이제 운영이 가능한 거죠. 저희가 이제 물건 사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매 대행 업자들 전용으로 상품 사입하고 쿠팡 로켓 배송에 넣을 수 있는 제품들, 그런 것들도 컨텐츠로 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매 대행 업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럼 저희가 물건 조금만 더 빼놓고 할게요. 네네. 1톤 차 폐기물 업체인데 한 1톤 다 채우면 15만 원 정도라더라고요. 15만 원 주고 채우고 여기 싹 다 깔끔하게 정리해야죠. 저희가 또 일손이 부족해서 여기 근처에서 하는 알바생을 하나 전화 왔냈다. 여보세요? 네, 혹시 내비 찍고 오세요? 네네, 지금 여기 다 왔는데. 이분들은 이제 1시간 정도만 저희가 이제 짐 치우는 것 좀 도와달라고 불러놓은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창고 정리 다 끝났어요. 직접 다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폐기물 업체 불러서 한 15만원, 그 다음에 다른 분 인건비 5만원에서 20만원의 창고 정리 정도 다 끝냈고요. 이제 저희가 이 상품을 이제 사입으로 팔게 되는 로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구매 대행의 장점은 상품을 재고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대신 또 단점은 뭐냐면 내 상품이 아니라는 것과 이 상품이 판매되더라도 계속 누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팔았을 때 뭐 구매나 리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특정 몇 개 상품에다가 매출을 기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반복 구매되는 상품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요소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식 중 하나는, 특히 자본이 처음에 뭐 수천만 원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구매 대행에서 이미 팔고 있는 상품들을 사입을 해오는 방식이에요. 자, 이랬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야외 벤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처음에 구매 대행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 정도 팔리고 있었던 상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게 팔리고 단가 자체도 좀 높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더 팔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분석을 하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팔릴지에 대해서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미래는 그냥 키워드 검색량을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경쟁 강도나 그런 거는 절대 보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랭크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그래프를 보실 수 있죠. 근데 이 상품도 저희가 판매하고 있었을 때는 그래프가 여기 저점이었을 때예요. 사입을 지금 하더라도 앞으로 3개월 동안 더 잘 팔릴 수 있을 거라는 데이터를 보면서 미래를 이제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수백만 원 팔던 상품을 최소 3배, 4배는 더 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상품을 사입을 이제 결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품이 이것만 검색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사입을 하면 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거는 GP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품을 알고 지금 네이버나 쿠팡에다가 상품을 검색했을 때 어떤 상품이 올라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입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상품보다 좀 더 매력적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매력적인 걸 보는 지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키워드 5개 정도를 검색해서 1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상품은 야외 벤치라고도 검색을 하고요, 공원 의자라고도 검색하고요, 실외 벤치라고도 검색하고요, 그리고 등등
항상 이런 키워드들 검색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검색해 보시면 1페이지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는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대한민국 중소형 브랜드들이 취급을 하고 있는 상품이고 그런 제조사들이 대부분 1페이지를 장악하고 있으면 사입을 해도 못 팔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런 게 대표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미니 오븐기 또는 음식물 분쇄기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1페이지에 대부분 브랜드 카탈로그나 중소기업 제조사들이 1페이지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물티슈 이렇게 검색해 보면 베베숲부터 해서 정말 여러 상품들이 이미 다 먹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해서 이기기가 조금 힘든 상품이에요. 자본도 적고 개인이 한다면 좀 이기기 힘든 상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전 사입하는 걸 추천을 안 드려요. 1페이지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야외 벤치를 들고 올 때는 1페이지에 이제 중견기업이나 제조사들이 먹고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고 판단되어서 이 기준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이제 판매 지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1페이지에서도 우리 같은 개인 판매자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확장 앱 같은 거,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구글 확장 앱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서 해보시면 이 상품들마다 최근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얼마나 팔았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그 데이터가 당연히 판매된 데이터가 낮으면 낮을수록 여러분들이 상품을 괜찮은 것들만 소싱만 해도 팔릴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미 구매 대행에서 팔리고 있다는 거는 이미 여기에 있는 상품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들도 없다는 거고 판매된 데이터도 이미 낮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럼 예를 들면 일주일에 1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이 평균적으로 3회 정도 구매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하루에 어떻게 보면 한 건 정도 더 구매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품을 사입을 해서 들고 왔을 때 하루에 하나 정도만 판매되면 거의 상위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미래 데이터를 보라고 말씀드린 그 기준까지 더해지면 검색량이 증가할 때 상품 매력도도 좋은 상품이었다면 여기 올라가는 트래픽을 모두 다 구매를 내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기준은 내가 상세 페이지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차별점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은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가격은 그냥 지금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랑 한 10%에서 20% 정도 더 비싸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게 비싸더라도 팔리는 이유는 구매 건수가 많다는 것과 상세 페이지에 어떤 후킹 포인트를 주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1, 20%의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모두 다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상위 노출돼서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팔고 싶으시다면 쿠팡에 있는 로켓 배송의 여부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5개를 쿠팡에 일일이 다 검색을 해보시면 1페이지에 로켓 배송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이 키워드에서 로켓 배송이 진짜 2건, 3건 정도밖에 없다면 판매만 많이 일어난다면 쿠팡 측에서 로켓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역으로 제한해서 로켓으로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나의 마진은 조금 줄어들지만 훨씬 더 많이 판매가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직접 공장 컨택해서 원가를 또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제 큰 자금 없이 사입을 해서 이제 제품을 리뷰나 판매 건수 데이터를 누적해서 선순환되는 작업의 상품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들도 앞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사입하는 업자들은 대부분 수천만 원 정도의 창고에 재고를 두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매 대행 업자들이 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업셀러이신 분들은 집에 근처에 작은 창고 같은 거는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하루에 구매 대행 했던 시간을 3시간 정도 사입에다가 신경 써서 해보신다면 또 좋은 전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제 아는 지인도 보면 구매 대행 매출이 한 70%, 80%까지 갔다가 지금은 그 비율이 6대4까지 바뀌었어요. 구매 대행이 6, 사입 4. 그 대신에 전체 매출은 다 같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컨텐츠로 저희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